오늘은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에서 두 번째 편으로 회사 퇴직당하고 뭐 했나요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회고였죠. 복귀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2편으로 두 번째 뭐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거는 독서였어요. 이제 12월 말에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책을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맨날 트레이딩 관련된 책만 보고 뭐 경제 관련된 책만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뉴스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무식해졌다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또 아예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 딱 생각난, 여러 개를 읽었는데 그냥 생각난 제목이 이거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특별하게 읽은 책이. 나머지는 그냥 막 이것저것 읽었던 것 같고, 하나가 이제 신이 된 시장, 그리고 담론, 그리고 탁월한 사유의 시선. 근데 탁월한 사유의 시선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간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 책이랑 담론이었어요. 담론은 당시에 저 뽑으시티에서 저 뽑아 주셨던 행장님이 밥 먹다가 얘기하셨던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한번 사서 봤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돌이켜 보니까 제가 홍콩에서도 스탠다드 차타드 그만뒀을 때 교회에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고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어디 출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한국 들어와서 이제 백주영 인형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다 이제 개척한 홍콩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께서 개척한 교회를 다니게 됐었는데, 그때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을 당시에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랑 책을 같이 읽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신이 된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하비콕스라는 분이 쓴 건데, 제목이 그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되었나. 우리가 너무 이제 신을 우상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은 다 맞아, 시장은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의 코멘트를 저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는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기에는 이제 특히 파생하는 입장에서는 무시가 안 됐었고, 그래서 신이 된 시장이라는 걸 읽으면서 이게 사람이 우리가 만든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너무 우상시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 책 리뷰라거나 아니면 책 내용 정리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담론은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이게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이 책을 목사님이 숨겨 놓으시더라고요. 권사님 중에 한 분,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책 보면은 공산당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 책이 공산당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책이었는지 저는 진짜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독서를 안 했는지를 거기서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책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저랑 친한 좋으신 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그걸 그냥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이게 뭐 공산당 관련돼 있고 책이고 막 그런 정권에 반대되고 이런 책이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책을 그때 골랐던 이유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제가 철학도 너무 부족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너무 이렇게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사람도 대하고 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그런데 도움을 좀 받고자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이 났던 책이어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관련돼 있는 서적으로는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약간은 좌파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한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동양 관련돼 있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신이 된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자본주의를 완전 찬양하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도 보면서 내가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소유, 뭐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내가 뭐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탁월한 사유의 시선도 이제 이 책이죠. 최진석 선생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무슨 연구소도 하고 있고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 모아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뭐,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되게 미래 인재 양성을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나를 찾고 공유하고, 제목만 봐도 벌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책은 되게 읽기가 쉬웠어요. 이게 편집도 되게 잘 돼 있고, 근데 신이 된 시장이나 담론은 글자도 많고
많고 그 다음에 내용도 너무 이제 많아서 되게 조금 어렵게 봤었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런 책들 말고도 뭐 그냥 잡다구리한 소설책도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여행 스케줄이 잡힌 여행을 다녔어요. 여행은 이스라엘, 프랑스, 미국을 갔어요. 근데 이것도 제목 보면 조금 특이하죠. 이게 제 아내가 신대원을 다녀서 졸업을 하고서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이랑 가는 여행들을 제가 같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여행 안에 다 대부분은 신학대학원생들하고 교수님들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닌 여행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마다 약간씩 다 강의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책 제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행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나를 찾아가는 나는 이제 뭐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탐방이라고 적었는데 진짜로 역사 탐방이라고 불러요. 뭐 성지순례 이렇게 안 불러요. 그리고 그 같이 가신 분은 이제 고고학도 전공하시고 이런 교수님이 가서 진짜 돌멩이를 설명을 해주세요. 진짜 맨바닥에 흙바닥에 돌멩이 2개가 있는데 뭐 3개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이 있고 볼 때와 설명이 없고 볼 때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그 옛날 당시에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고고학적 검증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몸에 와닿고 저도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렇게 뭐 막 너무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이게 같이 다 붙은 여행은 아니고 갔다가 뭐 2주일짜리 뭐 이렇게 갔다가 오면 또 책 보고 그냥 좀 쉬다가 또 그 다음 거 가고 이랬던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위그노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위그노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되게 제가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종교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프랑스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런 그 위그노라는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결국 프랑스에서 카톨릭이랑 싸우면서 쫓겨나서 독일로 도망가고 영국으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죽고 그래서 참 종교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고 되게 편파적이고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게 흩어진 다음에 그 나라들에서 정말로 큰 세력들을 이뤄요. 예를 들면 뭐 바이엘, 벤츠 이런 게 다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건너가서 독일에서 만든 회사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바클레이즈 뭐 이런 은행을 만든 사람들이 됐고 스위스에 넘어간 사람은 시계 만들고 그래서 프랑스가 제일 잘 나갔을 때 저런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카톨릭, 구교, 신교라는 게 나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지금 또 많이 잊어버렸네요. 지금 생각나려고 하는데. 근데 참,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더 여기서 3라운드의 일이 생기면 저런 위그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창조과학은 뭐 말도 많고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이단화 시키고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지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지층 안에서 어느 지층까지는 설명이 되는 지층이고 얼마 이상은 뭐 아니고 이런 것서부터 실제로 창조가 되었음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쭉 돌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친구도 이제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이랬던 기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제 독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취업을 하지 말고 창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창업을 하는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다 IT가 이제 이제 메뉴고 창업을 했을 때 핀테크 뭐 이런 게 메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직접 코딩하고 짤 수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내기도 좀 혼자서 내기는 그렇고 아이디어는 혼자 이것저것 내지만 이제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창업하겠다고 막 하면서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사람을 상장을 시키겠다 그러고 막 이런 짓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돌아다녔을 때 피드백은 사이즈가 너무 크다. 이렇게 네가 말하는 거를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냐. 뭐 이런 게 다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창업은 못하고 H소프트라는 곳에서 예전에 저를 예쁘게 봐주셨던 이제 전무님이 그 연구소에 와서 자문역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을 걸치기 시작을 했고 거기를 6개월 정도 다니다가 또 창업하는 이제
자산운용사, 사모자산운용사 쪽을 연결시켜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도 글로 갈 거고 조인해서 진짜 좋은 사모자산운용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를 조인하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업 준비를 하는 그 2라운드의 시작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 그 다음은 섹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